하얗게 변한 산과 눈썰 매장 등지에는 겨울 정취를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 중소병원과 취약지역 병원들은 연중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 버스 운전자들의 1일 2교대 근무 전환을 앞두고 교대 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힘든 이웃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이웃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은 휴일인 오늘 아침까지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변한 산과 눈썰 매장 등지에는 겨울 정취를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휴일 표정, 김진영 기자가 전합니다. 모악산이 은백색 솜니불로 뒤덮였습니다. 등산로는 하얀 눈 터널이 생겼습니다. 수북히 쌓인 눈길을 올라가는 등산객들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펼쳐지는 겨울 풍경에 등산객들은 가던 길을 멈춘 채 푹 빠져듭니다. 공터에 눈이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치가 아름답고 풍경이 좋았습니다. 설경도.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어린 등산객들도 마냥 신이 난 듯 힘차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집에 누워있기보다는 이렇게 애들하고 산에 한번 오는 게 애들 건강에도 좋고 저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눈썰매들이 빠르게 내려옵니다.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아빠와 손을 꼭 붙잡고 내려오며 겨울 바람을 즐깁니다. 내달리는 짜릿한 기분에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빠랑 평소에 놀 시간이 없었는데 눈썰매 타라고 와서 아빠랑 많이 놀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운동장에도 눈사람을 만들고 눈 장난을 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완주가 8cm의 적설량을 보이는 등 제법 많은 눈이 내리면서 겨울을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분주한 휴일이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설명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통시장은 제수용품과 선물을 준비하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전주 남부시장과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의 가게마다 생선과 과일, 나물 등 제수용품과 선물을 미리 장만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의 휴업일이 겹치면서 전통시장은 설 장보기에 나선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서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지방 중소병원과 취약지역 병원들은 연중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까지 도입되면서 간호사 확보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종합병원은 300병상 가운데 250병상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급여를 올리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도 간호사를 다 확보하지 못해서입니다. 결혼 이후 육아 문제로 일을 포기하는 이른바 장롱면허 인력이 절반 가까이나 돼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이트 때는 9시에 나와서 거의 아침 9시까지 일을 하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거의 애들을 맡아서 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 맡아서 이제 봐줄 사람도 없고. 그나마 있는 간호사 인력들도 수도권이나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 심한 상황. 이 때문에 지역 병원들 입장에서는 간호 인력 확보 문제가 병원 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은 물론 시지역 중소병원들도 도내 대다수 간호대학들과 협력 체제를 갖춰 수시로 설명회를 열고 각종 후원과 장학금까지 지급해가며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병원이 간호사를 확충해 간병까지 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이나 수도권 병원 쪽으로 쏠림 현상 때문에 간호사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간호사의 수급이 더 어려워져가지고 실제로 이 병원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40명의 채용에 나섰지만 13명만 응시했고 20여 명을 공고한 도내 농촌의 한 공공의료원은 고작 서너 명만 응시했을 정도입니다. 중소병원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간호대학의 정원을 늘리고 간호사 양성 과정을 다양화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근무 형태를 1일 2교대로 바꿀 계획입니다. 버스 노사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교대 방식 등에 대한 세부 합의가 시급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현재 전주 시내버스는 운전자 1명이 첫 차부터 막차까지 하루를 꼬박 운행합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근무 형태를 2명이 짝을 이룬 뒤 나눠서 운행하는 1일 2교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 사고 위험을 낮추고 친절도는 높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17시간 근무하는데 8시간 근무하면은 우리들이 기사분들이 훨씬 피로가 덜어져. 하루에 2교대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1일 2교대제를 다음 달 20일 노선 개편 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입니다. 버스 노사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세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선 근무 형태가 바뀌면 임금이 오를지 낮아질지를 두고 노사 간 미묘한 입장차가 있습니다. 또한 근무 교대지가 회사가 아니어서 교대 장소와 이동 수단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를 이끌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업자 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시청에서 지금 교섭 형태로 지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운전자의 근무 환경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내건 1일 2교대제를 차질 없이 도입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흔히 나눔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선뜻 실천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힘든 이웃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이웃을 하원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김규정, 홍윤주 부부는 8살, 4살 배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100만 원 남짓한 정부 지원금은 네 식구가 생활하기에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은 올해도 어김없이 15만 8천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지난 2009년 첫째 아이를 가진 기념으로 시작한 나눔을 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부라는 것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10원짜리 10개 모으면 100원이 되고 100원짜리 10개 모으면 1000원이 되듯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완주에 있는 이 아동센터 어린이들도 1년간 모은 저금통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조손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지만 한 푼 두 푼 모은 용돈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아낌없이 내놨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맨날 받는 입장이어가지고 맨날 받지 않고 다른 사람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모여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올해도 모금 목표액 5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모금액의 70%는 이들과 같은 개인 기부자들이 채웠습니다. 개인 기부자들도 꾸준히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또 본인이 어려우신데도 나눔에 참여해 주신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신도 어렵지만 더 힘든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이 오는 6월 이후에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변화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서 경제 논리만을 따지는 기업 문화가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을 유치한 이후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200억 원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한편 주변 대학의 조선학과 신설 유도 같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자치단체의 이런 지원을 외면한 채 기약 없이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키로 해서 대기업이 지나치게 이윤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교육감이 조만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당시에 인사 라인에 있던 담당자와 총무과장, 행정국장들을 차례로 소환해서 조사를 마쳤으며 다음 달 초순쯤 김 교육감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유사한 전 인천교육감 사건의 판례 등을 참고하고 있으며 기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무성서원과 고창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6월까지 무성서원과 고창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작성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문화재청이 무성서원과 고창 갯벌을 국내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선정하면 오늘 2019년 유네스코가 최종 등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주시가 치매 검진비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치매 검진 기관으로 지정한 30개 병의원에서 60세 이상의 무료 치매 검진을 실시하고 한 달에 최대 3만 원까지 주는 치료비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치매 인구는 8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희망센터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간 올해 1차 수시 입주 모집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희망센터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공간으로 저렴한 창업 공간과 함께 마케팅과 컨설팅, 선진 우수기업 탐방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입주 신청 자격은 예비 창업자나 창업 2년 미만 소상공인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백제 무왕의 탄생지로 전해지는 서동 생가터를 정비합니다. 익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서동 생가터로 알려진 금마면 마룡지 부근에 서동 생가를 복원하고 수변 데크와 상징 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서동 생가터가 정비되면 세계 문화유산인 왕궁리 유적과 함께 백제 왕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귀금속 매장에서 여종업원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도망친 혐의로 25살 최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CCTV를 통해서 최 씨가 범행 뒤에 옷을 갈아입고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추적한 결과 오늘 오후 4시쯤 삼례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일 익산시 영등동의 한 귀금속 매장에서 여종업원의 머리를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임실과 무주, 진안, 장수 등 4개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